안녕하십니까. 6월 한 달간 있었던 일, 그리고 오늘이 7월 8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진 이런저런 이모저모 이 사건들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보고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먼저 박근혜 대통령 일주일에 4번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4번, 한 번 나가면 10시간 정도 재판정에 앉아가지고 묻는 말에 답변하고 듣고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정신적인 스트레스 말할 거 없죠. 그래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드는 그 과정입니다. 물론 일반 건강인들 가서 근무한다 생각하면 그 정도 못할 게 뭐 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는 특수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구속이 되어 있다 하면 몸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딱딱한 세면 빼다기 위에 침대도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특별 대우를 해가지고 침대를 놔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침대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냉기 팍팍 올라오지요. 또 더울 때는 더울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이라서 몸 관리 참 어렵죠. 그럼 몸이 기혈 흐름이 안 좋고 그럴 때는 한마디로 온 몸이 쑤시고 아프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몸이 어디가 엉켜있고 아픈 증상이 있을 때는 어디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굉장히 고역입니다. 움직이면 괜찮은데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정말 몸이 너무너무 아프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어 보면 알 거예요.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표정이나 이런 거. 그런데 일주일에 4번 그렇게 하면은 이건 인권 차원의 문제가 있다. 전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 정도 되면은 이 정황은 세계가 주시하는 것이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또 주시하는 것이고 같이 거래를 했던 그런 지도자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주시하게 된다 이거죠. 살펴본다는 것이죠. 과연 정상적인 재판을 받고 있는가, 또 그럴 만한 죄가 있는가 등등도 볼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세계 인권단체라든가 이런 경우도 살펴보고 하겠죠. 또 우리나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도 있습니다. 한때 국가인권위원회 욕도 좀 많이 먹은 적이 있어요. 사형수라든지 간첩이라든지 그런데 인권을 너무 이렇게 존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원망도 들은 적이 있는 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인데 박 전 대통령 인권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인들도 자기들도 그런 위치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고려하고 인권 차원에서 살펴야 된다 이거예요. 아직 제가 지금 확정도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재판 중이고 얼마 전까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검사든 판사가 됐든 국회의원 됐든 그 누구라도 전부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죠. 모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재용 삼성 회장 한번 볼까요? 그동안에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증인을 하고 지금까지 35차 정도 공판이 진행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뭐가 증거가 이건 나온 것 같질 않아요. 아직까지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특검에서 그렇게 늘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재판에 들어오니까 이게 뚜렷하게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31차까지 진행될 때도 신빙성 논란이 있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늘 이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뚜렷하게 어떤 것이 안 드러나니까. 그리고 특검이 채택한 증인이 실제 법정에 나와서는 조서하고 다른 내용을 증언해버린다. 그런 일이 지금 허다하다 이거죠. 조서에는 예스 해놨는데 법정에 와서 노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런 증언이 나오니까 또 특검 입장에서는 좀 기운이 빠질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뇌물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제기했던 상당수 의혹들이 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 이러다 보니까 또 정의신문 또 늘어나. 이래서 자꾸 이 재판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 말 구속기한 전에 이 1심 판결이 선고될 거다 이랬는데 그게 힘들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선고가 9월은 가야 되지 않겠니까 이렇게 말도 나와요. 지금 나오기는. 아무튼 정유라 승마지원 등을 통해서 430억 원대의 뇌물을 제공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그랬다 이거 되는데 이것이 지금 명확하게 뭐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줬다. 그것을 증명할 것이 안종범 수첩에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졌는데 이 안종범 씨가 나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삼성 합병 관련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관해 지시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기가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제 특검이 어떻게 이 부분을 또 반박해 나갈지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나온 증인들이 다 뒤집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예를 하나 들자면 26일 열린 19자 공판의 증인으로 나온 김학연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검사가 본인의 생각을 자신의 진술인 것처럼 적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래 놓으니까 특검 진술조서 신뢰성이 이제 무너뜨려지는 거지요. 여기 이제 의혹이 생기게 돼버리죠. 그리고 또 지난달 31일 열린 21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문원 최순실이 삼성합병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것도 특검의 추정을 뒤엎는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재판이 특검한테는 쉽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뭔가 나온 게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안종범 씨, 안종범 수첩 여러분 들어보시죠. 판도라 상자다, 열면 터진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수첩이 이렇게 딱 가지고 열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재판부에서 증거로 이제 채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직접 증거로는 채택을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 정황 증거로는 채택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말을 받아 적은 거 아니냐, 대화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간접 증거를 인정한 것이죠. 그 내용이 뭐 분명하다, 직접적인 뭐다 이런 거는 인정을 안 하고 다만 대통령하고 대화가 있는 걸 적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간접 증거죠. 그렇다고 해서 적는 거는 손이 알아서 하는 건데 대통령이 무슨 말에도 빠뜨릴 수도 있고 대통령이 A란 말을 했는데 B로 적을 수도 있고 또 자기 생각에 C가 있어서 또 적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수첩은 그렇죠. 거기 적겠다고 해서 뭐 100% 분명하다 할 수도 없는 거죠. 수첩은 손이 적는 거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에서 명확치 않다 이거죠. 그럼 또 변호인과 특검 간에 이제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판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러나 무엇이 나왔냐 안 나왔냐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 판결을 봤지 않습니까? 그 뒤로 지금까지 쭉 이어진 거 보십시오. 이제 그 정도 여기서 해놓겠습니다. 오늘 마로니에 공원에서 태극기 집회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마로니에 공원에 이제 조원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신당 추진위원회가 태극기 집회를 이렇게 주도하고 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오늘 행진도 하고 그랬네요. 태극기 집회가 있었고 그리고 자유범 박성현 씨, 여러분 자유범 박성현 씨 아십니까? 이제 태극기 집회 한참 할 때 자유범을 이끌었죠. 그런데 휘발유통 뭐 이런 게 등장했다 이래가지고 구속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만은 6월 16일 날 이제 집행유예로 나왔네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 형사부 조희연 부장판사가 선고 공판에서 박성현 자유범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방은 됐지만은 이제 유죄 선고를 한 거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박성현 집행위원장이 대형 이제 태극기봉 긴 거 이 100여 개를 아마 트럭에 싣고 움직였는데 경찰 측에서 이것을 이제 흉기로 이제 압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위험한 물건이다 이래가지고 그게 스텐인 태극기봉인데 크죠. 그래서 태평로 파출소 마당에 갖다 놨는데 자유본 자유군이 트럭을 몰고 가서 찾으러 갔다는 것이죠. 반환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또 경찰들이 이제 포위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박성현 씨는 이런 주장을 하죠. 그 스피커 쭉 연결해서 발전기를 돌리는데요. 전기를 공급해야 되니까 그 발전기에 이제 휘발유를 넣는다 이거죠. 그 휘발유를 넣으려고 통을 꺼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때 또 무술경관들이 덮친 바람에 휘발유통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차에서 뛰어내리면서 피해라 하고 외쳤다 이 말이에요. 휘발유가 또 어떻게 불이 나고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었다 이거죠. 그러나 어찌됐든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유죄 선고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석방이 됐네요. 그리고 박사모 집회 그리고 지난 겨울 내내 태극기 집회를 이끌었던 정강용 씨가 어제 재판을 받았네요. 태극기 집회 폭력 시 선동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혐의를 이제 부인하고 이런 것이 이어졌죠. 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해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그랬다 이거 되는데 이것이 지금 명확하게 뭐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줬다. 그것을 증명할 것이 안종범 수첩에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졌는데 이 안종범 씨가 나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삼성 합병 관련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관해 지시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기가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제 특검이 어떻게 이 부분을 또 반박해 나갈지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나온 증인들이 다 뒤집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예를 하나 들자면 26일 열린 19자 공판의 증인으로 나온 김학연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검사가 본인의 생각을 자신의 진술인 것처럼 적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래 놓으니까 특검 진술조서 신뢰성이 이제 무너뜨려지는 거지요. 여기 이제 의혹이 생기게 돼버리죠. 그리고 또 지난달 31일 열린 21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문원 최순실이 삼성합병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것도 특검의 추정을 뒤엎는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재판이 특검한테는 쉽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뭔가 나온 게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안종범 씨, 안종범 수첩 여러분 들어보시죠. 판도라 상자다. 열면 터진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수첩이 이렇게 딱 가지고 열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재판부에서 증거로 이제 채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직접 증거로는 채택을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 정황 증거로는 채택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말을 받아 적은 거 아니냐, 대화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간접 증거를 인정한 것이죠. 그 내용이 뭐 분명하다, 직접적인 뭐다 이런 거는 인정을 안 하고 다만 대통령하고 대화가 있는 걸 적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간접 증거죠. 그렇다고 해서 적는 거는 손이 알아서 하는 건데 대통령이 무슨 말에도 빠뜨릴 수도 있고 대통령이 A란 말을 했는데 B로 적을 수도 있고 또 자기 생각에 C가 있어서 또 적을 수도 있고 그 이제 수첩은 그렇죠. 거기 적겠다고 해서 뭐 100% 그렇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러나
무엇이 나왔냐 안 나왔냐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 판결을 봤지 않습니까? 그 뒤로 지금까지 쭉 이어진 거 보십시오. 이제 그 정도 여기서 해놓겠습니다. 오늘 마로니에 공원에서 태극기 집회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마로니에 공원에 이제 조원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신당 추진위원회가 태극기 집회를 이렇게 주도하고 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오늘 행진도 하고 그랬네요. 태극기 집회가 있었고, 그리고 자유번 박성현 씨, 여러분 자유번 박성현 씨 아십니까? 이제 태극기 집회 한참 할 때 자유번을 이끌었죠. 그런데 휘발유통 뭐 이런 게 등장했다 이래가지고 구속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만은 6월 16일 날 이제 집행유예로 나왔네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 형사부 조희연 부장판사가 선고 공판에서 박성현 자유번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방은 됐지만은 이제 유죄 선고를 한 거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박성현 집행위원장이 대형 이제 태극기봉 긴 거 이 100여 개를 아마 트럭에 싣고 움직였는데 경찰 측에서 이것을 이제 흉기로 이제 압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위험한 물건이다 이래가지고 그게 스테닌 태극기봉인데 크죠. 그래서 태평로 파출소 마당에 갖다 놨는데 자유본 자유군이 트럭을 몰고 가서 찾으러 갔다는 것이죠. 반환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또 경찰들이 이제 포위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박성현 씨는 이런 주장을 하죠. 그 스피커 쭉 연결해서 발전기를 돌리는데요. 전기를 공급해야 되니까 그 발전기에 이제 휘발유를 넣는다 이거죠. 그 휘발유를 넣으려고 통을 꺼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때 또 무술경관들이 덮친 바람에 휘발유통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차에서 뛰어내리면서 피해라 하고 외쳤다 이 말이에요. 휘발유가 또 어떻게 불이 나고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었다 이거죠. 그러나 어찌됐든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유죄 선고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석방이 됐네요. 그리고 박사모 집회, 그리고 지난 겨울 내내 태극기 집회를 이끌었던 정강용 씨가 어제 재판을 받았네요. 태극기 집회 폭력 시 선동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혐의를 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 정도 되면은 이 정황은 세계가 주시하는 것이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또 주시하는 것이고 같이 거래를 했던 그런 지도자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주시하게 된다 이거죠. 살펴본다는 것이죠. 과연 정상적인 재판을 받고 있는가, 또 그럴 만한 죄가 있는가 등등도 볼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세계 인권단체라든가 이런 경우도 살펴보고 하겠죠. 또 우리나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도 있습니다. 한때 국가인권위원회 욕도 좀 많이 먹은 적이 있어요. 사형수라든지 간첩이라든지 그런데 인권을 너무 이렇게 존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원망도 들은 적이 있는 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인데, 박 전 대통령 인권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인들도 자기들도 그런 위치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고려하고 인권 차원에서 살펴야 된다 이거예요. 아직 죄가 지금 확정도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재판 중이고 얼마 전까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검사든 판사가 됐든 국회의원 됐든 그 누구라도 전부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죠. 모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재용 삼성 회장 한번 볼까요? 그동안에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증인을 하고 지금까지 35차 정도 공판이 진행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뭐가 증거가 이건 나온 것 같질 않아요. 아직까지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특검에서 그렇게 늘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재판에 들어오니까 이게 뚜렷하게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31차까지 진행될 때도 신빙성 논란이 있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늘 이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뚜렷하게 어떤 것이 안 드러나니까. 그리고 특검이 채택한 증인이 실제 법정에 나와서는 조서하고 다른 내용을 증언해버린다. 그런 일이 지금 허다하다 이거죠. 조서에는 예스 해놨는데 법정에 와서 노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런 증언이 나오니까 또 특검 입장에서는 좀 기운이 빠질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뇌물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제기했던 상당수 의혹들이 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 이러다 보니까 또 정의신문 또 늘어나. 이래서 자꾸 이 재판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 말 구속기한 전에